안녕하세요. 나랑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지금 아침에 멀리 또 양평에 다녀오셨죠? 예, 오늘 가시는 거 하면 자주 규칙적으로 가시는 거죠? 그때 검사받아. 검사 오늘 받고 뭐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늘 뭐 좋아졌다. 좋아졌다고. 유지돼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선생님, 요즘 국민들이 뭐 놀라는 일이 좀 많잖아요. 이거 진짜. 예. 어, 진짜 대형 사건 중에 그래. 제일 놀라는 게 칼 아니겠어요? 칼. 예, 칼부림.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어쩌다가 칼부림이 났는데 또 원한 관계에 있거나 요즘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칼을 대서 실제 사망에 이르고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하철 같은 데서도 그래. 큰 소리만 나면 화석적 놀라서 다들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것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트라우마다. 집단 트라우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마음의 상처하고 트라우마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래. 같이 사용하는 거지. 네. 특히 뭐 트라우마라는 게 비단 심리적인 것만은 아니고 네네. 신체적으로 트라우마라고. 단지 뭐 마음만 좀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깜짝 놀란다든지 그럼. 잠을 잘 못 이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까지 나타나면 이건 상처 중에서도 큰 상처니까 좀 트라우마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저런 진단명도 나오고 그런가 봅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게 외상이라는 뜻이잖아. 외상, 예. 그 밖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그 말이야. 네. 원래 뜻은 밖에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바깥행자에 상처받는다고 외상이다. 아, 내상보다 더한 외상이네요. 내 손으로. 예, 외상을 입어서 내상까지 입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에 소연역에서 칼부림이 나가지고, 저는 제일 마음이 다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중에 이제 60대 부부가 쇼핑을 갔다가, 아내가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사망하게 되고요. 혼자 남은 남편. 그분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마치 제가 아내하고 나갔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서 소식을 들은 저도 이런데 당사자인 그 남편분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 남편분이 만약에 너무 괴로워서 잠도 안 오고 계속 악몽도 떠오르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밥도 못 먹겠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하고 선생님을 찾아온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실지 그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참 어렵네요.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위로가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드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이제 젊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요즘 생각은 오셔도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 네. 또 해준다고 한들 그게 효과가 있을까? 네. 그런 회의가 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젊을 때는 뭘 모르고 이제 또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 자꾸 들고 실제 이제 그런 걸 경험해보고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네. 도움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회의스럽더라고. 네. 그러니까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오시면 당장 또 뭐 어떻게는 하겠지 내가. 그러시겠죠. 하긴 하겠지만 지금 말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네. 선생님이 지금 바로 말로 해주셨네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 큰 말씀으로 저한테는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와서 이제 고양이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깝게 이번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또 한두 마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응급하게 좀 초유를 주기도 하고 치료도 집에 가서 했는데도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 말을 못하는 그 고양이지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더위에 죽어가는
그 새끼 고양이를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뭐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미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커다란 상처, 고통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옆에서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굉장히 내상이 깊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더구나 선생님께 지금 말씀을 여쭤보면서도 저스로 깨닫게 되는 것은 젊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오랜 경험과 연륜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또 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그분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 피상적으로 알던 것을 깊이, 더구나 내가 체험을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이것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젊을 때 진단명을 재빠르게 쓰시던 선생님께서 나중에 정년퇴임하실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경향도 있다, likely to, tend to 이렇게 쓰시게 됐다는 말씀과 아주 또 상통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보면 사람의 상처를 포함해서 그 상처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자신할 수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선생님.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희망적인 거는 각자 살아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극복하려는 네. 노력을 해요. 또. 그렇군요. 또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몸에 밴 습관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네네네. 그 반응을 해서 여행이 잘 되면 치유가 되는 거고 네. 또 그렇지 못하면 더 고통을 받는 거고. 네. 이 습관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또 오늘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습관이라는 것은 가장 취약한 존재인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든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찾다가 그것이 어떤 것이 효과를 봤을 때 그 자구책을 계속 반복하는 성향, 이것이 굳어져서 습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습관이 만병통치약처럼 우리 호랑이 보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통증이 있을 때는 어디 발라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호랑이 보약을 두통에는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신과를 찾기도 하고 저같이 또 상담소를 찾아서 왜 이 문제는 내 습관 가지고 해결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건 새로운 습관이 또 필요하기도 하다. 해서 그걸 함께 고민해서 발견하는 과정. 그게 상담이기도 하고 정신치료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까 하는 그 경험을 해요. 네. 매일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네네네. 그게 해결되면은 그걸 자꾸 반복해서 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네. 습관이 되면 그게 내 성격의 일부로 남아요. 아하. 그래서 그와 유사한 어떤 위기나 트라우마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대항을. 네네. 그러면 그게 잘 다스려질 때도 있고 네. 또 막다른 골목처럼 말이죠. 그걸 가지고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새로운 경험으로 나도 이제 새롭게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렇지요. 근데 이건 이제 말로 내가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공식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네. 이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하. 자연적으로. 네네. 자연적으로 반응하고 자연적으로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한다, 학교에서 뭘 가르친다 하는 것도 내가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트로마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자면은 내가 기존으로 갖고 있던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이제 적응 방법. 네. 그걸 가지고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상이 이제 너무 크다든지 네네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고.
이런 게 오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이제 당분간은 당황하겠지만은 그게 자꾸 노출이 돼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또 그걸 뚫고 나가는 수 있는 네네. 적응 방법을 내가 찾는 거예요. 네. 나와 시간이라는 그 두 가지가 트라우마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 또다시 적응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그러한 두 요인이 된다. 그래. 힘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네. 선생님께 요즘 그 트라우마를 국민들이 느끼고 또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이 시국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습관의 힘, 그리고 시간의 힘,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힘, 이 세 가지 힘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트라우마에 또다시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결국은 자기 같습니다. 걸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이제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만들 여가도 없고 네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네. 그러나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자생적인 네. 그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내가 찾아야 돼.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의 첫 번째 주제는 트라우마, 자생력을 믿어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에 또 선생님께 삶의 어려운 문제 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또 좋은 답을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